자, 안녕하세요. 경선식입니다. 자, 2013년 제1차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영어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독해 부분은 빼고 문법하고 그리고 어휘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하고 그리고 문법만 따져본다면은 독해는 사실 제가 가르쳐드리는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에서의 그 독해 비법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한 문장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독해 비법만 완벽하게 숙달한다면은 해석되지 않는 문장은 없다라고 제가 단언을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는데 어휘 문법에 걸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는 꾸준하게 지금까지 거의 100%의 적중률을 보여왔었죠. 작년에도 1차, 2차, 3차 시험에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과 공편토 여기에서 100% 적중을 했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100%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서 거의 매년 100% 적중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1차, 2차, 3차에서도 100% 적중을 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한 문제, 그 쓸데없는 이제 사라져가는 현대 문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문법 용례가 나왔습니다. 대어에 관련된 그러한 조동사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제외하고서 다 적중을 시켰습니다.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 문법 강의는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만 딱 들어보셔도 알 텐데 문법을 정말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독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독해를 위해서 문법을 배우다 보면은 그 자체가 문법 시험에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독해에 도움이 되는 문법을 배워야지 쓸데없이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한 그런 암기식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지양해야 할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 그 다음에 공편토 거기에서 나왔던 그러한 100% 적중된 단어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your driver's license is blank in the US. 자, 미국에서 당신의 운전면허는 바로 무엇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단지 방문 중이라면은 뭐 합니다. 하지만 멋이 나왔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결정한다면은 거기로 이주할 것을 결정한다면은 당신은 새로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 벗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반된 내용이 사실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죠? 자, 완전히 이주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갖다가 따야 되지만은 단지 방문 중일 경우에는 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당신의 운전면허증이 acceptable, 수용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나머지는 invalid 하면은 이것은 무가치한, 쓸데없는 이란 뜻이고요. worthless도 같은 뜻이죠. 그죠? 가치 없는. illogical 하면은 비논리적인.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중에는 학생들이 1번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영어는 영어로 풀어야만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통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단지 방문 중일 때는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학생들도 상당히 꽤 많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영어로 풀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은 이의를 제기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무리 이의를 제기를 해봤자 답은 4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는 어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법 문제, 기억은 was냐 were 뭐예요? 딱 문법 문제는 보자마자 이게 뭘 묻는 문제구나 파악해야만 합니다. 수의 문제잖아요. 시제는 다 똑같이 과거니까 수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동사의 수는 어떻게 따지라 그랬습니까? 앞에 주어가 복수냐 단수냐 요거에 대한 주체를 잘 따져야 된다. 바로 앞에 있는 걸 갖다가 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일단은 돼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그 자몽나무들은 어디에? 플로리다에, 자, 템파베이 주위에 있는 그 플로리다에서의 그 자몽나무들은 했습니다. 자몽나무들은 주체가 뭐예요? trees.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워죠, 당연히. 그죠? 심어졌습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플로리다는 생산합니다. 더 많은 자몽을 뭐보다? 나머지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보다 나머지 지역들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로 딱 문장이 끝날 것 같은데 또 이어져요. 보니까는 combine, to combine이 붙은다면은 해석상 세계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뭐뭐 생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합치기 위해서라면은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가 들어갈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고, 합쳐지는, 합치는, 근데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명사로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수식하는 말이 오게 되면은 분사가 와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합쳐진, 다 통합된 그러한 그 세 개의 그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런 식으로 돼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분사 문제는 수식하는 분사와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지라 그랬죠. 세 개의 나머지 부분이 지들끼리 땅이 막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지들이 막 합치는 게 아니라 다 합쳐지고 통합되는 거죠. 그죠? 통합되어진, 나머지 세계에서는 이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combined가 들어가죠. 이거 분사에서 수없이 다루는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것도 통쾌한 문법에서 나왔던 그러한 수의 일치 부분에서 고난도 문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은 수사 플러스 명사가 다른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 bill 하면 맞아요? 틀려요. $10짜리 지폐. 틀립니다. 왜냐하면 수사 플러스 명사가 다른 명사를 갖다 수식을 해줄 때는 단수형을 이렇게 씁니다. $10 bill이라고 하지 $10 bill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알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야. 10 story. 수사 플러스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해 줄 때는 단수 형태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골라야지 되고 여기서는 월을 골라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combined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요. 알겠죠? 네.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 기억하고 니은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디귿 같은 경우는 좀 특정된 수의 일치 중에서도 좀 특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대로 된 문법 책이라면은 요 정도 범위까지는 사실 달아줘야만 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능으로 친다면은 수능보다는 약간 어려운 그 정도의 수준의 어법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편토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a blank tree or a bush is one that. 자, 블랭크한 나무나 관목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입니다? 하나입니다. 나무입니다. 또는 관목입니다. 어떤 loses its leaves. 그것의 잎사귀를 갖다가 잃는다. 언제? 가을에. 매해 가을에 잎사귀를 잃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낙엽성의 나무죠. 그죠? 그래서 deciduous죠. deciduous. 막 씨앗이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니까는 아래에서 씨앗을 막 주워야 되겠죠. 그죠? deciduous.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낙엽성에 이렇게 배웠던 단어고요. nocturnal 요것도 공편토에서 나오는 단어죠. 자, nocturnal 하면은 밤의 야행성의 이런 뜻이죠. 낮에도 터널은 밤같이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밤의 야행성의 이런 뜻의 nocturnal. 그래서 요 두 단어가 공편토에서 나왔던 단어고요. evergreen하고 mournful 하면은 이거는 수능에서 나왔던 단어죠. 초스피드 수능에서. 그래서 이건 상록수고 그다음에 상록수 또는 항상 푸르른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mournful 하면은 슬퍼하는, 애도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어휘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생각한 학생들은 아마 요 각이라는 단어 뜻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각이라는 것이 눈을 치켜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어휘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만 딱 문장 구조만 보더라도 찾을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the other입니다. the other는 확실하거든요. 문법상 따져봤을 때. 자, 그것만 안다면은 나머지에서 the other 쓴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르는 학생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 북한의 이웃들은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죠? 어디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북한의 이웃들은 자, 한나의 걱정된 눈이 복수로 안 쓰였네요. 그러면 한쪽 눈을 뜻하겠죠. 한쪽에 걱정스러운 눈이 치켜뜨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핵 테스트에 치켜뜨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되거든요. 뭐냐 하면은 have가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목적어가 왔네요. 아, 이거 그러면은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요 동사의 원형이나 과거 분사 오는 거. 이 문제구나. 문법 문제를 많이 풀었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의 원형이 있어야 되겠지만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가 와야지 되겠죠. 그죠? 한쪽의 그 걱정스러운 눈이 지가 막 뜨나요? 지가? 우리 가만히 있는데 걸어가다가 지가 막 치켜뜨리나요? 아니죠. 저쪽에 뭔가 하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치켜뜨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그죠? 눈은 치켜뜨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당하는 거니까는 과거 분사가 와야지 되겠죠. 카트 일단은. 예. ing는 올 수가 없고요. 여기서 사역동사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전치사 on이냐 with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수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이걸 묻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치켜떠가지고 바라보는 대상 앞에 어떤 대상 앞에 on이 오죠.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cocked on North Korea's nuclear test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일본의 재arm 하면 무기란 뜻이 있잖아요. 그죠? armament, rearmament 하면 재무장. 자, 뭐를? On the excuse of keeping the peace in Asia. 자, 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그러한 핑계로 일본의 재무장을 갖다가 눈을 치켜뜨고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그죠? 자, 그러면은 치켜뜨고 바라본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는 여기에서 다른 쪽 눈은 the other eye 그 다음에 the other eye cocked on 이렇게 돼야지 되겠죠.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이렇게 an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문장들이 반복될 때 이렇게 생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the other on 이렇게 돼요. 목적 on 다음에 목적 대상이 또 오는 거죠. 일본의 재무장 쪽으로 바라보고 북한의 핵 테스트를 또 바라보는 거 한쪽 눈으로. 알겠죠? 예, 이렇게 된 문장들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막 생각할 땐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자세히 딱 보면은 have 목적어 과거 분사 요 관계를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one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the other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눈은 두 개니까는 이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쉬운 문제죠. 병치 문제잖아요. 그죠? 자 21세기에 그 방법은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뭐 하는 방법이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형용사적 용법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will be 뭐뭐가 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될 것, 무엇에 의함이 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함이 되냐면 자, 방해하다. 자, 또는 뭐 하는 거다. 무엇을 목적어를 갖다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interfere with와 요거에 대한 목적어가 공통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저기 communication system 통신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다? 방해하거나 disabling 하는 것이다. 왜? 전치사 by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죠? 예. 요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병치 문제는 and나 or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에 걸리는 것을 갖다 여기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왔으니까 여기도 전치사 by에 걸리는 동명사 disabling이 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disable 하면 무력화시키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저기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방법은. 자, 7번 같은 경우는
idiom. 자, 수거 문제입니다. resort to. 자, 그런데 resort to 같은 경우는 사실 경서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에 나오는 단어예요. resort. 그리고 to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 그래서 resort to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노년에는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리조트에 의존하면서 산다 그래서 resort to 하면 뭐뭐에 의존하다라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던 그러한 수거입니다. 그럼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admit of 하면 뭐뭇을 인정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죠. confirm to 하면 to 아래 순응하다, 따르다. 자, marvel at 하면은 뭐뭇에 놀라다. 다 단어들은 뭐예요? 수능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도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수거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 힌지오는요. 불행하게도 자, 경서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최고 난도의 전치사까지 해가지고 나왔던 그러한 수거입니다. 그래서 수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보충해서 보라고 했지 제 준비를 이걸 완벽하다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제 수거는 수능 수준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힌지온이 최고 난도가 아니라 공편토에만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좀 어려운 수거예요. 힌지온. 그래서 힌지온 하면은 뭐뭇에 달려있다. 전적으로 뭐뭇에 달려있다. 뭐뭇에 의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쥐들의 대장이 색깔이 하얀 쥐예요. 그래가지고 힌지가 오면은 그 힌지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힌지한테 달려 있어. 우리 대장인 힌지한테. 그래서 힌지온 해가지고 뭐뭇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의지하다 이렇게 암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그 100% 적중했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또 반문한다면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디엄이잖아요. 수거. 그죠? 수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적중률에서 뺀 겁니다. 자, 하지만 이 resort to 같은 경우는 또 반면에 수능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에 나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surveillance. 이건 너무 쉬운 단어예요. 예, 이거는 수능에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공편토에도 나와요. 예, 공편토에 나오고 수능에는 이거의 파생어 survey가 나오죠. 자, 그리고 survey. survey 하면 뭐예요? 서서 베이나 안 베이나 저기 베이나 안 베이나 조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survey는. surveillance는 요거에 대한 명사로서 조사하고 감시하고 서서 베이나 안 보이나 감시하고 감독한다. 그래서 감시 감독이라는 뜻이죠. 자, supervision 할 때 super 위에서 over를 뜻하는 접두어죠. 그리고 VIS 텔레비전 해서 텔레 멀리 있는 그다음 VIS 본다 해가지고 텔레비전이라고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감시 감독하는 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바로 그죠? 자, 그리고 superiority 하면은 요것은 우월, 월등 뭐 이런 뜻이죠. superior 요것도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죠. 수능형 단어에. 그다음에 superstition 요것도 수능형 단어하고 공편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위에서 위에서 막 유령들이 막 튀어다닌다라고 믿는 미신이라고 했어요. 미신, superstition 그죠? 자, 그다음에 superficial 위에 쫙 이불을 피듯이 위에 겉에만 딱 덮어놨다 해가지고 superficial 하면은 피상적인. 자, 그래서 superficiality 하면은 명사형이죠. 그래서 피상적인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의 순서대로 들어갈 그 문법 문제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관계대명사의 격을 묻는 문제네요. 기본이죠, 이거는. 그죠? 자, 단 기억에 so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한번 또 따져봐야지 되겠네요. 자, 기억 한번 보세요. 그녀는 자, watch the stories 이야기를 봤습니다. 라는 얘기죠.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자, characters 등장인물들이 would shed light on shed 흘리다 빛을 자, 어떤 목적 대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한 대상에 on이 온다 그랬죠. 그죠? 뭐뭇을 비추다, 밝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녀의 경험을 갖다가 밝혀줄 그러한 이야기를 봤다는 얘기죠. 밝혀줬던 그러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so는 여기서 두 개를 갖다가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녀는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그녀의 경험을 갖다가 비춰주었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또 뭐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게 주어가 돼가지고 계속 동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해석상 말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먼저 찾아본다면은 그녀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문제에서는 제가 뭘 따지라 그랬습니까? 뒤에서 문장이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 그죠? 그것으로서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관계부사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도 있습니다. 예, 동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목적어도 있습니다. 예, 완벽하네요.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어지려면은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선행사니까는 요게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들, 그래서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소유격에서는 뒤에 보면은 완벽해 보이는 문장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의 캐릭터들, 두 문장, 주어 동사가 나오는 요 한 문장과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땐 접속사가 항상 필요하다 그랬죠. 접속사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앞문장의 한 단어를 갖다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 역할도 하는 관계 대명사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격을 따져야 되겠죠. 주어는 있으니까 주격 아니에요. 목적어 있으니까 목적격 아닙니다. 소유격이죠. 그죠? 자, 그래서 stories,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이렇게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whose나 of which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콤마에 의해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스토리즈를 선행사로 받아가지고 whose가 들어가고 또는 of whic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져가지고 블랭크 searched for. 자, 사랑과 의미를 갖다가 찾았던, 사랑과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찾았던, 여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who, 주격 who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어디 사이에서, 어디 한가운데서 일상의 그 혼란 사이에서, 혼란 속에서 사랑과 의미를 갖다 찾았던 그러한 이야기란 얘기죠. 자, 그리고 and 다음에 여기에도 또 콤마 and죠. 사실은 여기에서 쭉 관계대명사 하나 들어가고 콤마, 그 다음에 콤마 and.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시킬 때 A, B, and, C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세 개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뒷문장에서는 그 운명은 might 다음에 이것은 삽입된 거죠. 그죠? 삽입돼서 삽입된 거는 있으나 마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might turn out이 바로 연결되죠. 그죠? turn out은 판명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운명이 판명될 수도 있는 뭐라고? To be moderately happy ones. 자, 이것은 적절하게 행복한 그러한 fate, 운명들로 판명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이 여기도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might turn out. 자, 동사 덩어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turn ou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죠. 이제 to 이하로서 판명되다 해서 문장이 완벽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주어가 있으니까 주격 아니고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목적어 아니고 그러면은 소유격밖에 없겠네요. 역시. 그래서 whose 또는 of which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주어 동사 덩어리를 갖다 두 개로 접속시키고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관계시키면서 앞에 있는 스토리즈를 갖다가 소유격으로 받아가지고 대명사 역할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는 그 이야기의 그 운명들은 그리고 그 이야기의 운명들은 이렇게 돼야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whose 그 다음에 여긴 who, whose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나왔던 어법 문제가 제가 말했던 적중하지 못했던 어법 문제인데요. 자, 이건 먼저 해설을 하고 나서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해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하기 때문에? 자, 동양적인 관념 때문에 뭐에? 자, 여자의 복종이란 얘기죠. 남자에게 대한 여자의 복종이 널리 퍼져 있다. 어디에?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녀는 자, 만났다. 누구와? 그 사람들. 자, 어디에서? on an equal basis. 자, 동등한, 평등한 기준 위에서, 평등한 밑바탕 위에서 남자들을 그녀가 만나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there가 들어가니까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감히 뭐뭐 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감히 만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there하고 need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긍정문과 평서문에 쓰일 때는 일반 동사처럼 쓰이고
그 다음에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로 쓰인다라는 옛날 문법 문제가 있어요. 옛날. 하지만은 현대 문장에서는 다 거의 일반 동사로 의문문 그다음에 부정문에서도 일반 동사처럼 거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가는 문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 문법에서는 사실 뺐거든요. 그런데 요 문제를 내신 분들이 아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요것은 옛날식으로 그럼 풀어야만 합니다. 옛날 문법 상대로 푼다면은 자, 일단은 부정문이죠. 부정문이면은 there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조동사처럼 써야지 되겠죠. 예를 들어서 did not meet 이런 식으로 쓰이듯이 did가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id 대신에 there가 들어가고 바로 not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meet 이런 식으로 there did not meet. 자, 또는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여도 맞아요. 사실 이거 보기에는 없었지만은 자, did not there. 대신에 there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 동사가 목적으로 올 때는 또 투부정사를 또 이렇게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o meet. 이런 식으로 답이 쓰여도 이것은 보기에 나와서 이것도 맞습니다. 일반 동사처럼.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쓰이고요.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조동사, 그 다음에 there not. 그럼 만약에 일반 동사 취급했다고 하면 조동사, 일반 동사, not 이런 순서로 쓰는 거는 문법에는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here did not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는 뭐예요? 이걸 갖다가 to 부정사를 취한다는 것은 일반 동사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did not으로 써야지 되겠죠. did not there to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요것처럼. 자, 그 다음에 did there not to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조동사하고 there 다음에 not to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not 이런 식으로 또 쓰이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네요. there did not. 알겠죠? 자, 이렇게 쓰이는 게 need도 마찬가지입니다. need. 예, need도 일반 동사 그 다음에 긍정문하고 평서문에서는 일반 동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처럼 쓰인다. 하지만은 현대 문장에서는 거의 일반 동사 취급해가지고 다 쓰인다. 부정문, 의문문에서도. 알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복잡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문제를 내면은 안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찰시험 대비할 때는 옛날에 그 구석진 그러한 문법 사항들까지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독해에 나왔던 어휘 문제예요. 자, 그래서 밑줄진 prevalent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prevalent 하면은 요것은 수능에 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수능하고 공편토에서 공통적으로 다뤘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prevalent 하면은 pre 하면은 before를 뜻하고 valent. 자, 아이폰이 맨 처음에 스마트폰 시장에 처음 발을 디뎠죠. 그죠? 처음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게 우세했었죠. 다른 제품들보다 우세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 유행하게 됐어요. 다 널리 퍼지게 됐어요. 아이폰이. 그죠? 자, 그래서 널리 퍼진. 그래서 먼저 발을 넣었다. prevalent에서 먼저 발을 넣어가지고 우세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다 퍼졌다. 이렇게 암기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널리 퍼진, 만연한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widespread가 답이죠. 이건 수능에 나왔던 단어고요. 알겠죠? 예, 초스피드 수능에 나오고 request, valuable, uncommon 이건 다 초스피드 수능에 나오는 단어, 쉬운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요청하다, 그 다음에 uncommon, common 일반적인 거니까 not이 붙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진귀한, 뭐 희귀한 이런 뜻이죠. valuable 하면은 가치 있는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역시 독해에 나오는 빈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물 밑에 있는, 자, 그리고 놓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의 그 시각에 대한 라인을 뭐로써 보냐 하면은 똑바른 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바르지 않죠? 물고기 잡을 때, 그죠? 빛은 뭐 합니다. 뭐 때문에? 굴절 때문에. 어디에서? 자, 공기와 물이 맞닿아 있는 그러한 표면에서 빛은 굴절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눈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해서 굴절되기 때문에 고기가 여기 있는데 요걸 잡으려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거 굴절돼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걸 찌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빛이 가가지고 이렇게 반사되는 그러한 그게 오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이 얘기는 여기에서 그 빛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에 사실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오는 거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리플렉스라고 혼동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리플렉스는 반사하다잖아요. 그죠? 반사하다가 아니라 자 휜다, 굽어진다 해서 밴드죠. 이것도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다. 예, 수능, 이것도 수능. 자, 그래서 밴드, scatter 하면은 이것은 흩뿌리다, 뭐 흩어지게 하다라는 얘기고, intensify 하면은 강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어휘하고 문법에 관련된 해설 강의를 했는데요. 만약에 제 설명이 좀 너무 어렵다, 문법상에서 특히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문법을 아직 공부를 못한 학생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어려운 단어부터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문법이나 독해 여러분들 문법 다 풀어보세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중학교 단어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 1, 2학년 단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 3학년 수준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토플 이상의 그러한 단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차례대로 여러분들 수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편토까지만 하면은 어휘 문제에서는 100% 적중을 하니까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수거에 있어서는 초스피드 그 영수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수능을 목적으로 하는 쉬운 수거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거보다 좀 수준 높은 그러한 이디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어려운 그러한 걸 다른 책이나 다른 걸 참고해가지고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에는 거의 100% 다 지금까지 적중을 해왔거든요. 요번 한 번만 대어 때문에 적중을 못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갖다가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출된 그러한 문제들과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경찰 그걸 위한 문법책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자신의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시험 보실 분들은요. 요번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혹시 좌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다면은 분명히 합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